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을 시작합니다. 도민 프로축구단인 강원FC와 춘천시의 갈등으로 이번 시즌 K리그 춘천 홈경기는 열리지 못했는데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춘천시장과 같은 소속 정당인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당선되면서 춘천 홈경기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춘천시와 강원FC의 갈등. 발단은 지난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첫 홈경기를 앞두고 열린 김병지 대표이사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춘천시가 비협조적이라며 공개 비판한 겁니다. 만약 춘천시가 ACL을 개최 의사가 없다면 내년도 K리그 1 개최 의지가 없는지도 구단에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춘천시 축구협회가 김병지 대표 사퇴 촉구 현수막을 내걸자 강원FC는 6동안 춘천시장의 경기장 출입 금지로 맞불을 놓으며 감정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춘천 시민에 대한 쉽기 어려운 모독이었습니다. 결국 춘천시가 홈경기 개최를 위한 입찰을 포기하면서 이번 시즌 K리그1 홈경기는 강릉에서만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일 사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를 강릉에서 열기 위한 현장 실사까지 예고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로 강원FC의 구단주가 될 도지사와 춘천시장의 소속 정당이 같아지자 강원FC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우상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강원FC와 춘천시의 갈등을 서둘러 봉합해 춘천 홈경기를 다시 열고 팬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자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도 즉각 화답했습니다. 강원FC가 작년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고 저희 춘천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한다면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축구 팬들도 춘천 홈경기 개최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강원FC 유니폼이나 트레이닝복을 입고 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아무래도 춘천에서 하면은 그런 팬들이 많이 가면서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축구 이런 것들은 애대해서 관심은 좀 있어서 이번 시즌부터 문이 닫힌 강원FC 춘천 경기장.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다시 주황빛 함성으로 가득 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원주복지원의 장애인 학대 의혹 보도 이후 시설 입소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가 진행됐고 최근 그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연구진은 2031년까지 단계적 탈시설과 원주복지원의 폐쇄 또는 기능 전환을 해결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유주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내부 직원의 폭로로 원주복지원 내 학대 사실이 세상 밖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관계기관의 조사로 추가 학대 사실과 인권 침해 사례가 드러났고 원주시는 전문가들에게 사회복지시설 인권 증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최근 나온 용역 결과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원주복지원은 노숙인 요양시설이지만 정신질환과 지적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치료와 전문관리가 필요한 다양한 집단들이 구분 없이 수용됐습니다. 수용자 특성에 맞는 돌봄과 치료가 불가능했다는 의미입니다. 시설이라는 곳이 보호나 아니면 복지나 권리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래서 기존 입소자들은 탈시설할 수 있도록 입소자를 사회로 복귀시키거나 전문 기관으로 전환하려는 노력과 시스템도 부재했습니다. 외부 교육, 고용, 복지 활동 경험이 전혀 없다는 응답자가 45.9%였고 학교, 평생교육기관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입소자의 대부분은 장기 거주자로 평균 거주기간이 17.5년, 51.2%는 20년 이상 초장기 거주자였습니다. 용역조사를 진행한 중부대학교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탈시설 의사가 명확한 26명의 자립을 권고했습니다. LH를 통해 거주 공간을 마련하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돌봄 인력과 연계하도록 했습니다. 기간도 6개월에서 24개월 수준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자립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탈시설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는 주기적으로 의사를 재확인하고 고령층과 장애인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말과 그림 등을 활용해 관련 정보를 꾸준히 반복해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자립 욕구와 자립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오는 2031년까지 43명의 입소자 모두 시설을 벗어나고 원주복지원을 폐쇄하거나 기능을 전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후에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로서 자립지원과 교육 등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연구진 계산대로라면 1인 연간 최대 비용은 6,500만 원에 달하고 내년에만 35억 원이 필요한데 막대한 비용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동해시 무릉계곡 일대 무릉별유천지는 석회석 폐광산을 친환경적으로 개발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회색빛 폐허가 10년 사이 라벤더 축제장과 놀이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는데요. 민선 9기에서 이 공간을 어떻게 추가 개발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계단식으로 파내려간 노천광산에서 중장비가 석회석을 파내고 있고 대형 덤프트럭이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40년 넘는 채광으로 산줄기는 끊겨버렸고 물이 고여 높이 100m의 산 중턱에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10년 전까지 석회석을 캐던 광산은 이제 라벤더 꽃으로 가득한 보랏빛 향연의 축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장비가 누비던 채석장 바닥은 물이 고이며 에메랄드빛 호수로 변했고 시민과 관광객들은 보트를 타며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를 만끽합니다. 하늘과 땅을 질주하는 롤러코스터와 루지, 스카이 글라이더는 재미와 스릴을 선사합니다. 겁이 나진 않는데 생각보다 빨랐고 생각보다 스릴 있고 연세 있는 분들은 좀 무섭고. 무릉계곡 암강문 글귀를 따온 무릉별유천지는 하늘 아래 최고로 경치가 좋고 속세와 떨어져 있는 유토피아를 뜻합니다. 비현실적으로 신비로운 호수, 보랏빛 라벤더가 어우러진 경치는 말 그대로 별천지입니다. 여러 꽃축제를 많이 다녀봤는데 다른 꽃축제보다 이렇게 예쁘게 잘 조성을 해놓은 것 같아서 좋으네요. 추천해주고 싶어요, 지인분들한테. 해가 지날수록 볼거리도 더욱 풍성해져 올해는 야간에 몽환적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경관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축제 운영 시간도 밤 10시까지로 늘어나 환상적인 불빛 속에서 놀이기구를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릉별유천지가 동해시 대표 명소로 라벤더 축제가 대표 축제로 도약하기엔 아직 갖춰야 할 것이 남았습니다. 지자체 주도의 개발 사업은 마무리 단계입니다. 하지만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민자유치 사업은 몇 년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지역개발 사업을 마무리를 하고 민선 9기 들어서는 민간 유치나 민간 투자 유치나 이런 걸 지원할 수 있는 종합관광단지나 그런 별도의 어떤 그 행정적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무릉별유천지 라벤더 축제는 지난 첫 주말에만 3만여 명이 다녀갔고 축제가 마무리되는 오는 21일까지는 유료 누적 관광객 1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가 어제 교육자치법 위반과 사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고 공정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신 교육감은 당선이 무효되고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0억 9천여만 원도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신 교육감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산업통상부의 의료기기 반도체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 공모에 원주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사업은 원주의 반도체 산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산업인 의료 헬스케어 분야 맞춤형 반도체 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으로 앞으로 5년 동안 총 사업비 250억 원 규모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차세대 스마트 의료기술 거점을 구축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원주 권역 216개 기업을 비롯한 도내 의료기기, 바이오 헬스 기업의 기술 자립과 내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강릉시의 국제 자매 도시인 중국 자싱시와 징저우시, 국제 우후 도시인 필리핀 인당의 공연단이 강릉 단오제 참가를 위해 방문합니다. 방문하는 공연단은 모두 67명으로 강릉 단오제 기간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교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또 필리핀 인당 대표단은 강릉시장을 예방했고 중국 자싱시 대표단은 오늘 방문할 예정입니다. 해외 자매도시들의 방문은 지난 2012년 ICCN 세계무형문화축전 이후 줄곧 이어져 오다 코로나19로 단절된 뒤 7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춘천시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경기를 시민들과 함께 응원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대한민국과 멕시코의 경기와 25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기를 춘천시청 5개 전광판을 통해 생중계합니다. 다만 별도의 객석이나 음료는 제공하지 않아 초여름 무더위에 대비한 음료와 돗자리 등 온열 질환 예방용품은 직접 챙겨와야 합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2026 독립예술영화 상영 프로그램 공모 사업에 도내 작은 영화관 2곳을 포함해 4곳이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곳은 양양 작은 영화관, 정선 고안시네마, 롯데시네마 동해 원주 무실점이며 이달부터 12월까지 매월 엄선된 독립예술영화가 상영됩니다. 이번 사업은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부족한 지역 주민들도 가까운 영화관에서 다양한 독립예술영화 작품을 접할 수 있게 마련됐으며 관객 선호도가 높은 시간대에 우선 편성해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원주 지역사회 장애인이 영화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공간, 원주 장애인 인권영화제가 어제 댄싱 공연장 주차장 상설 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20일에 인권영화제 소통을 개최하고 할 수 없다, 어렵다는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 문제를 집중 조명하면서 사회 현안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참정권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영화제에선 개막작 지역에서 나로 살기를 비롯해 장애인들이 직접 제작한 영화 5편과 초청작이 상영됐고 감독과의 대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어제 제346회 임시회를 끝으로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김시성 의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통해 새로운 자치 시대를 안착시키고 교통망 확충 사업들을 차질 없이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